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미의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강의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끊임없이 그래도 질문이 들어옵니다. 한번 쭉 정리를 진짜 마음 같았으면은 구독자분들 다 모아놓고 한두 시간에 걸쳐서 각 케이스별로 해가지고는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강의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로초님 질문 내용입니다. 어, 경매 공부 중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배당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강제 경매 신청 등기부상 보니까 임차인하고 강제 경매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밖에 없다. 그래서 선순위 배당받고 끝난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유튜브 보니까 송달 내역을 보시길래 저도 한번 봤어요. 문건과 송달 내역 보면은 교부권자 청구 제출이란 게 나와 있어서 미납 세금이 있는 거 아닌가 했어요. 맞습니다. 등기부상에 없는 교부권자 청구서 제출은 무슨 의미인지 배당과 관련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매 접수가 돼서 이제 개시가 되면은 그 법원에서는 그 등기소로부터 등기부를 이제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 제출을 받으면 뭐 주소도 있고 등기부상에 여러 가지 뭐 나와 있는 거 압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 물건지 해당 물건지에 관련되는 지자체, 관공서 그리고는 세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최고서라는 것을 발송합니다. 돈 받을 게 있으면은 제출을 하라는 거죠. 그럼 받을 게 있으면은 그쪽 관공서에서는 교부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란 것이 보면은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날짜 관계없이 먼저 이제 배당이 되죠. 그리고 기타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 기준입니다. 그죠? 고지서 그죠? 나간 거. 그 날짜 기준이 돼요.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그 압류 들어온 날짜 기준이 또 아니고요. 압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납세금, 이분 맞아요. 미납세금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맞아요. 미납세금이 있는데, 그러면은 배당과 관련 없는 건가요? 배당 관련 있습니다. 배당 관련 있고요. 있다면은 뭐 날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다 오픈이 돼서 우리가 분석하는데, 그죠? 이렇게 뭐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제 주변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했더니 알려주던데요? 이런 말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좀 답답한 노릇이라서 그 세금 부분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임차인이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그 사람의 보증금만 우리가 인수를 하면 되는데 그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순위 임차인이 보다 먼저 어떤 세금이 얼마가 먼저 배당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서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사건을 받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해놨죠. 참 여기 관공서 세금 교부 청구는 등기부 압류 없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금은 법정기일 기준 배당입니다. 라고 답변 드렸고요. 선순위 임차인 배당 금액이 달라지면은 매수인 인수 금액이 정액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올려보세요. 하니까 사건 번호 올렸는데 아이고 뭐 그죠? 다 같이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저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경매 공부를 혼자서 독학으로 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례로 경매 사건 2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일단 먼저 이분께서 올려주신 사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날짜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경매 1차네요. 제가 여기 시세를 모르니까 1차이 될 건지 한번 유찰되고 입찰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해당 사건을 영상 중에 여는 거는 이 물건 자체를 추천합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늘상 그렇지만은 공부하는 거니까 분석하는 방법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가 6억 600 이렇게 해서 지금 1차가 잡혀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 있고, 뭐 채무자 있고, 채권자 있고, 뭐 강제 경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권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경매가 되는 거고 임차 보증금, 임차인 그 임차 보증금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강제 경매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등기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니까 2011년 6월 13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6억이었네요. 거래가가. 자, 그리고요. 아무것도 중간에 없다가 2019년 6월 14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하땡땡시로부터 들어옵니다.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본압류로 해서 강제 경매가 들어오기도 하고 가압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튼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 6월 14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019년 6월 14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습니다. 오모 씨가 있어요. 전입 날짜가 2017년 12월 7일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은 2017년 11월 14일이고 배당 요구일은 2019년 8월 16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9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전입 날짜 2017년이니까 당연히 말소 기준 등기인 2019년 6월 14일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이 사람 확정은 조금 더 일찍 받았네요. 2017년 11월 14일 날 확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냐면은 전입 날짜 기준입니다. 확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확정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확정이란 거는 전입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느 쪽을 하건 간에 여튼 여기서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배당 요구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낙찰이 되고 이제 배당을 한다고 합시다. 법원에서.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는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됐다 이러면은 경매 비용을 먼저 공제를 하겠죠. 경매 비용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세금이 그죠? 먼저 나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임차인 2017년 12월 7일 전입이고 그 전에 확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증금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을 다 받고 4억 8천을 다 받고 그 다음 남는 게 있어야지 경매 신청한 하땡땡 씨한테 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보면은 무익녀, 뭐 기각 이런 거 그런 영상 많이 올려놨죠. 보신 적 없으시면은 좀 찾아서 좀 보세요. 무익녀, 기각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무익녀로 인해서 불허가가 나고 기각이 되고 이런 거. 자, 그러고 뭐 채권자 매수 신청 뭐 이런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해당 영상들 많으니까 처음 듣는 분은 찾아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설명이.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금액이 예를 들면 4억 몇천, 뭐 예를 들어 5억으로 낙찰이 됐다.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유찰되고 나서 나중에 5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 우리 가정했을 때 그럼 5억에서 경매 비용 빼고 세금이 한 몇천만 원 되더라. 그래서 세금이 한 3, 4천 돼서 또 그것도 공제되고. 자, 그러고 나니까 예를 들면 임차인이 4억 8천을 받아야지 그 다음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 뭐죠? 이 임차인조차도 배당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배당이 안 되면은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는 돌아갈 게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경매는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뭡니까?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불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기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배당 순서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자, 선순위 임차인이 전부 다 배당을 받고 선순위 임차인 배당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그 뒤에 받을 때 이때는 앞에서 다 못 받으면은 경매 신청자한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차피 세금 배당되고 임차인 세금 받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 다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1차잖아요. 6억 600입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 560 얼마 그리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억 8천 이 사람 다 받고
확정 일자 있는 선순위 임차인 4억 8천 다 받고 나머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고 뭐 그래도 아직은 남아요. 1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유찰이 자꾸 거듭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다 배당을 못 받으면은 요 사이에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부 청구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받고 여기 받고 여기에 못 온다 이러면은 경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뭐 세금 부분 뭐해서 뭐 불안해하고 할 그런 뭐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다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5월 21일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사건입니다. 거제시 고현동의 아파트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많이 유찰이 돼 있죠. 감정가 대비 2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기부 봅시다. 2002년 12월 24일 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7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들어옵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뭐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 끝났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전출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그래서 등기부에 여러분 보시면은 등기부를 열어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7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이때 됐어요. 하지만 그 옆에 보면은 전입 날짜 2015년 12월 17일 확정도 2015년 12월 17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등기 들어온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2019년 1월 7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 11일 날 가압류, 국민은행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날 강제경매가 들어옵니다. 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그럼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 됩니까? 했어요. 임차권 등기는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전세권, 그 부동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될 수 있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아예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밑에 가압류,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가압류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9년 2월 11일이에요.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나와 있었죠. 2015년이에요. 전입 2015년, 확정도 그때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은 1억 6천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이제 다 했어요,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금액이 어떤 비용으로 낙찰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매 비용 빼고, 그리고는 세금 있을 수 있죠. 역시 등기부에 없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세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나갈 부분 나가고,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하고 똑같이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도 예를 들면은 임차권 등기, 요 임차인이 있고 가압류권자가 예를 들면은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 다 받고 그 다음 받게 되는데 밑에서 못 받으면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배당이 없으면 아예 경매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날 게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되면 그죠? 낙찰이 됐는데 불어가 이렇게 되면은 보증금 되돌려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그죠?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도 교부 청구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강의 처음에 그랬죠. 등기부가 들어오면은 뭐죠? 법원에서 각 관공서, 세무서 이런 데다가 뭐 청구하세요 하고 최고서를 발송한다 했죠. 여기 나와 있죠. 주무관서 어디에 최고서 발송, 어디에 최고서 발송, 어디에 최고서 발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니까 그러면은 받을 세금이 있는 관공서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뭐 교부 청구서 제출, 여기서도 교부 청구서 제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날짜가 늦어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임차인보다 먼저 받을 세금이 있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배당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300만 원이에요. 3,300만 원 최저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비용 133만 1,000원 빼고 3,169만 9천 원으로 배당을 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도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세금 부분 있을 수 있겠죠. 세금 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지금 현재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억 6천 중에서 3,169만 9천 원 밖에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금을 고리치 않더라도 미배당 금액이 1억 2,800 얼마예요. 이 금액을 못 받,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력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낙찰이 안 될 것 같다, 그죠? 예. 그 밑에 국민은행은 받건 안 받건 상관이 없어요.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경매 신청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있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선순위 임차인 말고 그 다음 채권자가 그래서 순위가 밀리는 그 밑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어차피 선순위 임차인 다 못 받으면 자기가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매 자체가 기각이 된다. 아예 기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건 없다. 법원에서 연락 와서 뭐요? 불허가다 이러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보증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억 2,800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세금이 이 중간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가 먼저 나간다면은 미배당 금액은 1억 2,800이 아니고 1억 3,8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안 된 데서 자꾸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영상 많이 보라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책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는 뭐 무익력, 기각 이런 어떤 내용들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 케이스마다 보시다 보면은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요일이고요. 예, 붉은 보내시고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